여러분 연휴 이틀째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의원 일행의 뉴욕 스트릿바 출입 여부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지 가이드의 의혹 제기를 떠나서 2년 전 당시 최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이나 술집을 함께 갔었는데요. 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교일 의원 일행의 스트릿바 출입 의혹이 터진 사흘 전 당일, 일행 중 한 명인 영주시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무희가 없는 일반 술집에서 1시간 내로 맥주 한 잔 마신 게 전부라며 스트릿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행들끼리 그저 얘기 나누다가 나온 거 그게 다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게 다입니다. 몇 시간 뒤 나온 최교일 의원의 보도자료 역시 이 말과 같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던 2년 전 잠깐의 술자리 기억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현지 가이드가 술집 이름을 대자 최 의원은 무의가 있었다며 한 발 물러났고, 일반 술집이었다던 영주시 공무원 역시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곳이었다며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일행이었던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현익 당시 영주시 의장에게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처음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영상 공개로 들통나자 예천 이미지 추락은 물론 농산물 불매 같은 피해가 난 것처럼 최교일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영주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영주 지역민의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고속도로는 고향을 오가는 차량들로 분주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 교통상황실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 궂은 날씨에도 고속도로는 반가운 고향을 찾아 나선 귀성 차량으로 곳곳으로 정체됐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화면이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입니다. 이 부산 방향으로 도동에서 동대구 분기점 일대 오후 2시경부터 속도 떨어졌는데요. 5시에 들어서는 정체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경주에서 추풍령까지 전 구간 괜찮습니다. 이어서 내일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중앙고속도로입니다. 현재는 동명휴게소에서부터 다부터널 양방향으로 소통 상태 좋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도로 곳곳에 안개까지 끼면서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내일 대구 경북권의 교통량 37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안전운전 하시기 전 차량 점검 꼭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재수생들이 예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불수능으로 불려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개강한 대구의 입시학원 재수선행반에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달 개강하는 정규반에 들어가려는 재수생 상담도 활발합니다. 맞춰서 가기에는 해온 공부도 있고 조금 아깝고 1년으로 그냥 평생이 바뀐다 생각하면 지금이 딱히 시간이 아깝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파악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더 열심히 하면은 현역들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터득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수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불수능으로 불린 이번 수능에서 실패한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 불합격자가 학교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정시에서도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아예 정시를 포기하고 고3 수험생들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 6천여 명, 내년은 이보다 6만 2천여 명이 더 줄어듭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정시 모집 인원을 2천 명 가까이 늘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는 고3 수험생이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체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여 재수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수를 선택하는 졸업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 내용이 올해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절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원룸에 함께 살던 후배를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살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쇼핑몰 앞에서 살인 용의자 21살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아침 6시 30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후배 20살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9 마이크로그램으로 7대 대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전이 44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광주가 41, 서울과 인천, 울산이 4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역시 대구가 22 마이크로그램으로 인천, 대전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하면서 농산물 재배 면적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자료를 보면 껍질째 먹는 씨 없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나고 사과, 배 재배 면적은 각각 0.8%,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쌀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0.7% 감소하고 콩과 감자 재배 면적은 각각 3%,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667억 원을 투입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을 돕거나 다문화 가족 시설 지원, 식품이나 공산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 등 2만 2천여 명의 어르신이 사회활동과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음식점과 실버 카페, 아파트 택배 등 어르신들이 소규모 사업장 10개를 창업해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업교육으로 28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때 요리하다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다 발생한 화재는 모두 15건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식용유를 사용해 튀김 요리를 할 때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고 튀김용 찌꺼기를 모아두는 용기에도 찌꺼기 열 때문에 불이 붙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